파이오니어 형제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친숙한 공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전히 저 최아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서울 한복판 역사적인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번화한 명동부터 홍대 술집까지 어딜 가나 사람들이 오픈 메인넷 세 글자를 속삭이는 시기죠. 2019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번개 버튼을 눌러대서 스마트폰 화면이 다 다를 지경입니다. 그 당시엔 제가 선구자라고 자부하면서 메인넷이 열리면 최신형 현대 산타페로 차를 바꾸거나 최소한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최고급 한우 고기구이라도 배불리 먹으며 시간 억만장자 노릇을 톡톡히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형제들이 갈피를 못 잡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며칠 카카오톡 단톡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엄청난 소문이 하나 있죠. 이봐요, 이 기자님.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코어팀이 파이 시스템에 통합할 3,700개 이상의 암호화폐 목록을 준비했다는 유출 소식 읽어보셨습니까? 3,700개라니요. 원화 환전을 기다리는 형제들을 달래기 위한 초대형 희망 고문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음모론인가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가격 펌핑하는 세력들의 새로운 사기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 최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니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2019년부터 함께 해온 분의 조급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잠시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 조급한 감정은 몇 분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 3,700여 개의 암호화폐 목록에 대해 물으신다면 저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모론도 아니고 희망 고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각 디지털 자산의 기호와 코드명이 자세히 나열된 명확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웹3 전문가들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3,7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시간대에 있습니다. 최 선생님, 이 데이터는 2019년부터 시스템 매핑에 기록되고 표준화되어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저 매일 스마트폰에서 번개 버튼을 누르는 앱에 불과했고 생태계는 백지와 같았으며 아무도 그 형태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위대한 청사진이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이 결코 벼락치기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26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7년 전부터 품어온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이 기자님. 2019년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앱을 처음 깔고 파이 지갑이 뭔지도 모를 때 그 사람들은 이미 3,700개의 다른 코인들을 목록에 모아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형제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100번 양보여서 그들이 수천 개의 코인을 매핑하고 연결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연결이 우리 형제들이 거래소에서 파이를 팔아 원화를 챙기고 진짜 현금으로 소주를 마시고 월세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목록은 그저 보기 좋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코인을 파이 시스템에 모아두는 것이 생태계를 거창해 보이게 부풀리려는 속임수는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최 선생님. 블록체인 세계의 매핑, 즉 토큰 매핑 개념을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 생태계를 강남에 있는 거대한 쇼핑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큰 건물 하나만 달랑 지어놓고 방치한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을 겁니다. 3,700개의 암호화폐를 매핑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당신의 쇼핑몰로 직접 연결되는 3,700개의 고속도로, 3,700개의 출입문을 미리 건설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단지 보기 좋게 하려고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들여 수천 개의 토큰을 매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핵심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통합, 교차 교환, 그리고 거대한 유동성 창출입니다. 코어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일찍부터 구축했다는 것은 그들이 혼자만의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의 관문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야말로 최근 커뮤니티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파이덱스, 파이의 내부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끄는 첫 번째 주춧돌입니다. 이 목록이 실제로 활성화된다면 파이덱스
파이덱스는 새로 생겨난 자그마한 거래소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품은 거인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최 선생님 진정하세요. 대량 매도나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밖에 있는 수많은 파이오니어 형제들, 특히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에 갖는 공통된 심리입니다. 하지만 파이덱스의 본질은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얻기 위해 파이를 헐값에 팔아치우도록 만든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유동성 인프라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파이덱스가 실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저 3,700개의 암호화폐를 한꺼번에 상장시킬까요? 아니면 엄격한 선별 메커니즘을 가질까요? 만약 즉시 대량으로 상장시킨다면 그것은 속도전이며 웹3 세계 곳곳의 자금 흐름을 파이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유동성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들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면 그것은 네트워크의 질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솔깃하네요. 그러니까 순실님 말씀은 파이를 들고 전통 고래소에 가서 고래들의 덤핑에 가슴 졸이는 대신 시스템이 유동성을 조절할 파이덱스라는 큰 바다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우리 형제들은 집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안방에서 파이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수천 개의 다른 코인과 교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중개 수수료도 아끼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또 엄청난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카카오톡 모임 형님들이 요즘 파이 넥서스라는 키워드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AI,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엄청난 자율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 카드를 긁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왜 굳이 인공지능이니 자율은행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는데요. 공상과학이 전혀 아니며 최 선생님이 기존 은행카드를 사용하는 방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스템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파이덱스가 피와 같은 유동성을 대표한다면 파이 넥서스는 심혈관계이자 그 피를 분배하는 뇌와 같습니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카드를 사용할 때 당신의 거래는 여전히 은행 서버를 거치고 국가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만 수취인에게 도달합니다. 즉 제3자 중개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은행이 점검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당신의 계좌가 동결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돈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 넥서스를 통해 코어팀은 한 차원 높은 개념인 탈중앙화된 자율은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잠깐, 탈중앙화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자율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고 자율이 AI와 무슨 상관입니까? 설마 챗 GPT 봇을 깔아서 송금 메시지에 자동으로 답장하게 한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파이넥서스의 AI는 장식용이나 홍보용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시스템에 직접 참여합니다. 거래 경로 최적화, 사이버 보안 위험 분석, 그리고 보고된 바에 따르면 99.99%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인증 프로세스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AI의 개입 덕분에 거래는 거의 즉각적인 속도에 도달하며 지연 시간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율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인프라가 파이 네트워크의 12,000개 이상의 전 세계 노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2,000개 노드라고요? 맙소사, 그렇다면 그 서버 수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은행 지점을 합친 것보다 더 많겠네요? 정확합니다. 권력은 쪼개져서 바로 그 12,000대의 서버에 의해 보호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일 기관, 심지어 코어 팀조차도 선생님의 자산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동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최 선생님의 손에서 뉴욕에 있는 파트너에게 단 몇 초 만에 거래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모델, 양자 내성 암호화 수준의 보안, 중개인 없음, 마찰 없음, 낡은 금융구조에 대한 의존도 없음. 이것이 바로 파이넥서스가 구축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계층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어이구 맙소사, AI가 명령을 99.99% 정확도로 처리하고 초고속 송금의 양자 내성 보안이라니. 이 기자님이 그리는 미래는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멋지네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파이넥서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완벽하다면 왜 어젯밤 커뮤니티가 프로젝트 네트워크 마비 오류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까? 사람들이 버셀 환경에서 배포 오류나는 새빨간 에러 메시지 같은 소스코드 화면 캡처본을 올린 걸 봤습니다. 시스템 구축 실패 또 실패.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초지능 AI가 갑자기 감기라도 걸렸다고 하진 마시고요.
최 선생님, 그 화면 캡처본을 꺼내서 따지실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UTC 기준 20.25의 버셀 환경에서 새빨간 배포 오류가 발생하여 네트워크가 다운된 사건은 확실히 카카오톡 커뮤니티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프로젝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라고 말했죠. 하지만 흥보는 가라앉히고 군중의 감정이 아닌 기술자의 논리적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봅시다. 최 선생님, 소프트웨어 개발의 세계에서 배포 오류, 즉 소스코드 구현 오류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거대한 시스템을 내부 테스트 환경에서 퍼블릭 환경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그쪽 엔지니어들이 일 처리를 어설프게 해서 퍼블릭망에 코드를 올리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뻗어버리게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한국에서 평범한 뱅킹 앱을 만들다 이런 에러가 났으면 고객센터가 폭파될 정도로 욕을 먹었을 겁니다. 단순한 전통적인 뱅킹 앱과는 다릅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12,000개 이상의 노드와 연결된 분산형 AI 네트워크를 세상에 내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충돌, 동기화되지 않은 종속성, 디펜던시, 혹은 단순히 실제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은 파이프라인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이런 빌드 오류를 계속해서 겪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반영합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되고 있으며 실제로 테스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위에 쓰인 가짜 코드가 아니라는 뜻이죠. 보안 패치를 포함한 새로운 소스 코드가 코어팀의 노력에 의해 계속 푸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이 모든 게 희망 고문, 방해회라면 그들은 굳이 버셀에 올려서 온 세상에 그 에러를 까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파이의 야망이 엄청나게 크지만 기술 인프라는 여전히 그 야망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시스템은 100% 완벽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저도 납득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공사장에 벽돌을 나르다 돌부리에 걸려 몇 장 떨어뜨린 거지 인터넷에서 가짜 설계도를 산 건 아니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기술적 오류 사건은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파이오니어 형제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네요. 서울, 부산, 아니면 저 멀리 제주도에서 파이를 캐고 계신 형제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파이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면 어떤 그룹들은 GCV니 뭐니 하면서 파이 1개당 314만 1,059달러를 외치고 있습니다. 맹세컨대 그 소리를 듣고 마시던 소주를 뿜을 뻔했습니다. 당장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이의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댓글 다시는 김에 제가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칠 원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1파이로 수십만 달러짜리 슈퍼카를 산다며 GCV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이미 가격봉을 맞아도 단단히 맞은 것 같습니다. 망상도 적당히 해야죠. 보세요. 최 선생님은 또 가격봉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하지만 아저씨의 그 분노도 이해는 갑니다. 현재 GCB, 즉 글로벌 합의 가치라는 개념이 심각하게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GCB란 오픈 메인넷이 열리면 아랍의 억만장자나 미국의 투자펀드가 그들의 지갑에 있는 파이를 314만 1,059달러에 사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최 선생님 말씀대로 그건 정말 망상이 맞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잠깐, 탈중앙화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자율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고 자율이 AI와 무슨 상관입니까? 설마 챗 GPT 봇을 깔아서 송금 메시지에 자동으로 답장하게 한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파이넥서스의 AI는 장식용이나 홍보용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시스템에 직접 참여합니다. 거래 경로 최적화, 사이버 보안 위험 분석, 그리고 보고된 바에 따르면 99.99%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인증 프로세스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AI의 개입 덕분에 거래는 거의 즉각적인 속도에 도달하며 지연 시간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율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인프라가 파이 네트워크의 12,000개 이상의 전 세계 노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2,000개 노드라고요? 맙소사, 그렇다면 그 서버 수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은행 지점을 합친 것보다 더 많겠네요? 정확합니다. 권력은 쪼개져서 바로 그 12,000대의 서버에 의해 보호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일 기관, 심지어 코어 팀조차도 선생님의 자산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동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최 선생님의 손에서 뉴욕에 있는 파트너에게 단 몇 초 만에 거래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모델, 양자 내성 암호화 수준의 보안, 중개인 없음, 마찰 없음, 낡은 금융구조에 대한 의존도 없음. 이것이 바로 파이넥세스가 구축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계층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어이구 맙소사. AI가 명령을 99.99% 정확도로 처리하고 초고속 송금의 양자내성 보안이라니. 이 기자님이 그리는 미래는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멋지네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파이넥서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완벽하다면 왜 어젯밤 커뮤니티가 프로젝트 네트워크 마비 오류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까? 사람들이 버셀 환경에서 배포 오류나는 새빨간 에러 메시지 같은 소스코드 화면 캡처본을 올린 걸 봤습니다. 시스템 구축 실패 또 실패.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초지능 AI가 갑자기 감기라도 걸렸다고 하진 마시고요. 최 선생님, 그 화면 캡처본을 꺼내서 따지실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UTC 기준 20.25에 버셀 환경에서 새빨간 배포 오류가 발생하여 네트워크가 다운된 사건은 확실히 카카오톡 커뮤니티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프로젝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라고 말했죠. 하지만 흥보는 가라앉히고 군중의 감정이 아닌 기술자의 논리적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봅시다. 최 선생님, 소프트웨어 개발의 세계에서 배포 오류, 즉 소스코드 구현 오류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거대한 시스템을 내부 테스트 환경에서 퍼블릭 환경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처럼 파이더미를 끌어안고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대신 그걸 가져다 돌려 쓰면서 추가 수익을 낸다는 말씀이죠? 정확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구시대 암호화폐 시장에 사놓고 가격 오르길 기다리기에서 웹3의 사용에 참여하여 가치 얻기로의 전환이죠. 생태계는 실제 거래의 흐름이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유통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품 생태계 프로젝트가 그 어떤 거래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생태계가 충분히 강력해지면 달러나 원화 대비 환율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합의 가치에 기반하여 100% 파이만으로 최고급 한우를 먹거나 서울에서 월세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 그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정말 최고겠네요. 하지만 이 기자님,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파이를 마음껏 쓰며 고기를 구워 먹을 날을 기다리는 동안 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어제 동대문 근처에서 형님들과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어떤 형님은 2020년부터 채굴한 지갑을 통째로 날려먹었다며 엉엉 우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혀를 차며 풋곡식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KYC를 받지 못한 파이 계정어를 브로커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다가 지금은 배가 아파서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지갑을 해킹당한 사건들입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잔액이 깔끔하게 0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방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99.99%의 완벽한 관리와 보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 저도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 뼈아프지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원인은 코어 팀의 보안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본인의 지식 부족과 때로는 탐욕에 있습니다. 파이 지갑은 넌 커스터디얼, 즉 비수탁형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비수탁형이 무슨 뜻입니까? 형제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쉬운 말로 해주세요. 온통 전문용어 투성이라 골치가 아프네요. 그 말인즉슨 금고의 열쇠, 구체적으로는 24개의 비밀 문구, 패스프레이즈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아저씨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코어팀은 그 어떤 백업 복사본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저씨가 이 24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스스로 금고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도둑을 집 안으로 들여 마음껏 훔쳐가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오픈 메인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2026년의 상황 속에서 범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이 브라우저와 똑같이 생긴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거래소를 사칭하여 에어드랍을 주겠다고 유혹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파이를 사겠다고 접근합니다.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에 조급해진 파이오니어 형제들은 이런 낯선 링크에 아무 의심 없이 24개 비밀 문구를 입력하고 맙니다. 맙소사,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통째로 맡기는 꼴이네요. 낯선 링크를 누르고 지갑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하는 건 도둑한테 은행카드랑 비밀번호를 한꺼번에 건네주는 거랑 다를 게 뭡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 2026년의 위험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훨씬 더 끔찍해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아저씨의 얼굴을 합성하고 목소리를 모방하여 영상통화로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신뢰받는 사람을 사칭해 파일을 송금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성질은 불변성을 갖습니다. 즉 되돌릴 수 없고 아무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파이는 영원히 떠난 것이며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님조차도 선생님께 그것을 되찾아줄 권한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사기꾼들이 이제 AI로 얼굴과 목소리까지 조작한다고요? 그럼 나이 드신 형제님들이나 시골에 계신 아주머니들은 대체 어떻게 방어하라는 겁니까? 누가 영상통화로 KYC를 도와준다거나 비싸게 사준다고 하면 철석같이 믿으실 텐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 24개 비밀 문구를 입력해서 5년, 7년 동안 번개 버튼을 누른 노력이 물거품이 되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형제들이 파이 지갑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나 부적 같은 걸 알려주시죠.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가장 든든한 부적은 최 선생님 본인의 지식입니다. 2026년 이 오픈 메인넷 시대에 살아남고 자산을 지키려면 최 선생님과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3가지 필수 원칙으로 구성된 긴급 보안 체크리스트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파이 브라우저 도구 모음의 공식 주소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도 24개의 비밀 문구를 입력하지 마세요. 코어팀의 인터페이스와 똑같이 생겼든 자신들을 세계 1위 거래소라고 칭하든 비밀 문구를 요구하는 곳은 100% 사기입니다. 둘째, 파이 브라우저에서 인증된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만 거래하고 상품을 교환하세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널리 퍼져 있는 파이 2배 불리기 같은 낯선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 파이 송금을 부탁하거나 기술 지원을 빌미로 한 영상통화를 극도로 경계하세요. 블록체인은 익명이고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코어팀은 절대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 탈중앙화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자율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고 자율이 AI와 무슨 상관입니까? 설마 챗 GPT 봇을 깔아서 송금 메시지에 자동으로 답장하게 한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파이넥서스의 AI는 장식용이나 홍보용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시스템에 직접 참여합니다. 거래 경로 최적화, 사이버 보안 위험 분석, 그리고 보고된 바에 따르면 99.99%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인증 프로세스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AI의 개입 덕분에 거래는 거의 즉각적인 속도에 도달하며 지연 시간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율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인프라가 파이 네트워크의 12,000개 이상의 전 세계 노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2,000개 노드라고요? 맙소사, 그렇다면 그 서버 수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은행 지점을 합친 것보다 더 많겠네요? 정확합니다. 권력은 쪼개져서 바로 그 12,000대의 서버에 의해 보호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일 기관, 심지어 코어 팀조차도 선생님의 자산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동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최 선생님의 손에서 뉴욕에 있는 파트너에게 단 몇 초 만에 거래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모델, 양자 내성 암호화 수준의 보안, 중개인 없음, 마찰 없음, 낡은 금융구조에 대한 의존도 없음. 이것이 바로 파이넥서스가 구축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계층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어이구 맙소사, AI가 명령을 99.99% 정확도로 처리하고 초고속 송금의 양자 내성 보안이라니. 이 기자님이 그리는 미래는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멋지네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파이넥서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완벽하다면 왜 어젯밤 커뮤니티가 프로젝트 네트워크 마비 오류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까? 사람들이 버셀 환경에서 배포 오류나는 새빨간 에러 메시지 같은 소스코드 화면 캡처본을 올린 걸 봤습니다. 시스템 구축 실패 또 실패.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초지능 AI가 갑자기 감기라도 걸렸다고 하진 마시고요. 최 선생님, 그 화면 캡처본을 꺼내서 따지실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UTC 기준 20.25에 버셀 환경에서 새빨간 배포 오류가 발생하여 네트워크가 다운된 사건은 확실히 카카오톡 커뮤니티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프로젝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라고 말했죠. 하지만 흥보는 가라앉히고 군중의 감정이 아닌 기술자의 논리적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봅시다. 최 선생님, 소프트웨어 개발의 세계에서 배포 오류, 즉 소스코드 구현 오류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거대한 시스템을 내부 테스트 환경에서 퍼블릭 환경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디지털 경제가 서서히 완성되어 갈 때 항상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것입니다. 한쪽은 회의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밖에서 지켜보며 판단을 내리고 모든 것이 100%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며 전광판의 파이 가격이 아주 또렷하게 찍힌 뒤에야 믿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세계에서 모든 것이 명백해졌을 때는 더 이상 대중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 시선은 바로 진정한 선구자, 파이오니어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오류가 난 소스코드에서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봅니다. 그들은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갑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며 기회를 잡기 위해 게임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번개 버튼을 눌러왔으니 결승선 바로 앞에서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지갑 비밀번호나 단단히 숨겨두고 이 파이덱스랑 파이넥서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사든 한우를 구워 먹든 그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생태계가 쌩쌩 잘 돌아가면 내 몫은 자연히 생길 테니까요. 오늘 이 기자님 덕분에 저와 우리 형제들이 아주 퀄리티 높은 정보들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그리고 이 팟캐스트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이 오픈 메인넷이라는 여정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실을 파헤치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하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형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